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에 송호창 의원의 민주당 탈당편을 녹음했었는데요. 보통 방송을 녹음하기 위해 기사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찾고 그 기사를 정리하고 방송을 녹음하고 또 녹음된 파일을 갖다가 편집한 후에 방송을 아이튠즈에 올리기까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벽 시간에 방송을 녹음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낮과 밤에는 일하고 새벽에 방송을 녹음해서 올리다 보니까는 잠을 얼마 자지 못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지금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뒤에 홍대 녹음실에서 팟캐스트 찌라시바를 녹음하고 자정 무렵에서 돌아와서 지금 새벽 2시인데 이렇게 방송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단체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가 저랑 맞지 않은 탓인지 주사를 맞은 뒤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최악의 상태였는데요. 그런 상태로 새벽에 혼미한 정신으로 방송을 녹음했더니 제가 그만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 일부를 혼동해서 전체적인 정세의 흐름 판단을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방송 내용을 크게 오판해버렸거든요. 짧게나마 잠을 자고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모니터링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걸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방송 파일을 지우고 오늘 다시 녹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방송을 올린 지 불과 2-3시간 만에 파일을 삭제하고 지금 다시 방송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판단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정도로 컨디션이 나쁠 때는 방송을 그냥 쉬었어야 했는데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방송 사고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제 올렸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립니다. 원래 신비남의 컨셉이 사담이나 잡설 없이 이슈의 핵심만을 넓은 스펙트럼으로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방송 사고로 인해서 오늘 본의 아니게 사담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을 녹음해서 올렸다가 몇 시간 만에 방송 파일을 삭제했던 송호창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관한 기사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기사들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먼저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송호창 의원이 지난 9월 21일에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던 인터뷰와 민주당 탈당 소식에 대한 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박선숙 전 의원, 민주당의 사무총장이었고 4.11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박선숙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인가요? 직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쪽 선거 운동을 하기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지난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회에 계셨었죠. 부위원장이었나요? 그분도 어제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오늘 김혜영 기자가 아마 물어본 것도 이런 걸로 볼 때 송 의원님은 안 후보랑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후보를 돕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언제 그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뭐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물어보면 되지. 저는 일단 민주당 당정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고 또 지금 원내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번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에 같이 참여했던 것도 민주당의 민간인 사찰. 일단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 입장에서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이거는 정치 사찰의 문제, 불법 사찰의 문제, 정치 공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의 이름으로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임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의 이름으로 택시기사분의 인터뷰를 듣고 또 이제 대응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철수 원장 측의 입장에서 뭘 했다든지 그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지금까지 제가 활동했던 것은 철저하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권의 힘을 지금 통합해서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어떤 역할이 저한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이 민주당의 그 틀 안에서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언제 뭐 그쪽으로 몸을 옮긴다든지 이런 섣부른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오늘 서울 공평동 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 탈당과 안 후보 캠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안 후보가 정권 교체와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며 안 후보와 함께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박선수, 김성식 전 의원과 함께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문캠프로 건너간 송호창... 문캠프 이게 새 정치냐?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먼저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말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안 후보는 정권 교체와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송 의원이 민주당을 포함한 기성 정치권을 낡은 정치 세력으로 표현한 셈이다. 송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문 후보의 변화에 대한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될 것이고 내 가장 큰 소임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송호창 의원의 이 두 말이 서로 사실은 배치되는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민주당과 정치권 세력이 모두 낡은 정치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민주당 안에 소속되어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그 변화에 대한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갖다가 조선일보가 딱 함께 나열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의 반응을 소개하는데요.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자신을 공천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간 행위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민주당이 얘기한 것이죠. 이 말은 송호창 의원을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빼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남의 당의 국회의원을 빼가는 행위는 결코 새로운 정치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이 민주당 측에서 한 말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안철수 후보의 말과 이렇게 송호창 의원을 민주당에서 빼가는 행위는 서로 배치되는 행위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송호창 의원, 민주당 탈당은 정치적 배신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송호창 국회의원에 대해 경기도 의왕과 가천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송 의원의 탈당은 정치적 배신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신을 지지하고 선택한 지역 주민과 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송호창 의원은 지역 주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라고 이렇게 경기도 의왕과 가천 지역의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그 발언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간 것은 자신을 공천해준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름으로 후보에 나선 그 자신을 뽑아준
경기도 의안과 가천지역 주민들을 배신한 행위거든요. 사실 이건 어떻게 말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갖다가 소개해서 송호창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배신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송호창, 안철수 캠프로 간 민주당 의원 1호, 문재인 아프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0일자 기사인데요. 현역 의원 이탈은 역대 대선 때마다 단일화 국면에서 되풀이되어오던 현상이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선 소장파의 대표주자였던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정몽준 후보의 신당인 국민통합 21로 당적을 옮긴 경험이 있다. 2007년 무소속 문국현 후보가 창조한국당을 창당하자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영춘 의원이 당적을 옮기고 문 후보를 도왔다. 하지만 문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을 완주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중앙일보는 송호창 의원처럼 대선 직전에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들이 이미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걸 갖다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007년 대선 때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가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를 갖다 빼갔는데 이때 문국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7년에 지금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와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면서 지금 2012년 대선에서도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 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송호창 의원이 이렇게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긴 행위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제 민주당의 반응을 소개하는데요. 익명을 원하는 노무현계 의원은 솔직히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돼놓고 당정을 바꾼다는 것이야말로 쇄신해야 할 구태 정치 문화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노 핵심 관계자는 남의당 의원 빼가는 게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정치 혁신이냐며 안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조급함을 보이면서 오히려 단일화하고 나선 격이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 쪽을 비난하고 있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익명을 원하는 노무현계 의원 또는 친노 핵심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노 계열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친노 계열은 바로 문재인 후보인데요. 민주당에서도 특히 문재인 후보 측이 송호창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갖다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쓴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특히 문재인 후보 측에서 매우 불쾌해하고 있고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의 감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2007년에 문국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송호창 의원의 민주당 탈당 사건이 결국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바램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수 메이저 기사를 다 살펴봤는데요. 보수 메이저 언론은 대체로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 쪽으로 옮겨간 것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던 새로운 정치의 의미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 간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신호탄이다. 송호창 의원을 탈당으로 그동안 양측이 보여준 협력적 연대가 갈등적 연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야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을 놓고 전면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협력적인 연대를 펼쳐왔는데 그 협력적 연대가 갈등적 연대로 변환될 거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객관적인 평가인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갈등적 연대로 전환됐기 때문에 야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을 놓고 두 후보 측이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신문은 송호창 의원의 민주당 탈당 사건이 두 후보의 단일화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얘기하는데요. 한편 양측 간 단일화 논의는 상당 기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을 내세워 당분간 단일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안철수 후보 측도 후보 단일화로 너무 몰아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9일 TV토론에서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인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만 한다며 지금은 단일화 논의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선 정치혁신 후 단일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일신문은 송호창 의원의 민주당 탈당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협력적 연대 과정이 이제 갈등적 경쟁으로 변질됐고 그로 인해서 야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매우 치열하게 경쟁 양상을 보일 것이며 그에 따라서 당분간은 양측 간에 서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거나 혹은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임박해서야 이제 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단일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일신문 역시 이번 송호창 의원의 민주당 탈당 사건이 문재인 후보 캠프와 안철수 후보 캠프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송호창 합류, 안철수식 새 정치에 부합하나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9일자 사설인데요. 우리는 먼저 송호창 의원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탈당의 변은 귀를 의심케 한다. 새 정치를 실천하겠노라 천명해도 좋았을 법한데 친정을 낡은 정치 세력으로 몰아세워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송호창 의원은 4.11 총선 때 전략공천이라는 예우를 받으며 여의도에 입성한 인사다. 더구나 그는 어제 오전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다며 상임위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며 국감을 마쳤다고 한다. 그러고도 결국 하나가 될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낡은 정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송호창 의원이 그냥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노라고 말한 다음에 안철수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자신을 공천하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갖다가 낡은 정치 세력이라고 폄하하면서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간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송호창 의원은 친구 사이라 할 만큼 각별하다. 4.11 총선 당시 안철수 후보는 송호창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후보 측이 새누리당의 불출마 종용 의혹을 폭로할 당시 배석했을 정도다. 그렇다고 해도 송호창 의원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현역 의원이 탈당해서 경쟁 후보 진영으로 말을 바꿔탄다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처신이다. 낡은 정치 중에서도 으뜸은 의원을 빼가고 빼오기일 것이다. 그를 대표로 뽑아준 민심에 대한 배반이고 필연적으로 화합보다는 대결의 정치를 부르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송호창 의원의 합류가 자신들이 말하는 새 정치에 부합하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결국 결론은 내일신문과 같은데요.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갔기 때문에 결국 두 후보 간의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송호창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 쪽으로 옮겨가면서 자신이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캠프 쪽을 갖다가 서로 잇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 쪽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러한 언행이 모순이란 점을 갖다가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경향신문은 이렇게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경쟁자인 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빼오는 행위는 낡은 정치에서나 행하던 행위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던 새로운 정치와 과연 부합하는지 자문해보라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말하던 새로운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데요. 민주당은 낡은 당, 알면서 송호창은 왜 입당했나?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10월 10일자 칼럼인데요.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나와 안철수 캠프로 옮겼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입당해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금배지만 달고 탈당했으니 시끄럽지 않을 리 없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안철수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따위의 하나마나한 핑계를 대는 걸 보면 본인도 낯이 뜨거웠던 모양이다. 변명 가운데 귀에 남는 건 이 말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들의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게 맡길 수 없었다. 한데 말하고 보니 제 발을 제가 묶었다. 그렇게 새롭고 올곧은 사람이 왜 민주당에 입당했을까? 그때는 낡은 당인지 몰랐나? 그렇다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고 할 수도 없다. 낡은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것일 거다.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가능하고, 그래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고 정치적 신념을 편의에 따라 뒤집고, 그래서 선거철이면 새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행태들 말이다. 그런 이들에게 유권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로 말미암아 단일화는 사실 어려움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안철수 후보다. 송호창 의원의 입당 행사 때 그가 시종 짓고 있던 웃음이 그날만큼은 전혀 선량해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새 정치란 게 뭐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겨레에서는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런 이유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일은 민주당의 당적을 걸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간 자신을 뽑아줬던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한겨레는 송호창 의원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빼왔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는 어려움이 커졌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대측 현직 의원을 갖다가 빼온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란 게 도대체 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안철수 후보에게 남다른 점이 있다면 여의도 정치권이 아니라 거리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다. 풍찬 노숙은 아니어도 수많은 청년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기업을 하면서 보인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배웠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뾰족한 해법도 없는 그를 유권자들이 신뢰하고 또 진정성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까닭이었다. 그에게 새 정치란 진정성과 신뢰의 정치였다. 자신의 둥지를 진심 캠프라 했던 것은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엊그제 그 행사로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안철수 후보는 본의 아니게 새 정치의 미천을 드러냈다. 새로운 정치는 수사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바람찬 광야를 버리고 구태의연한 아랫목을 탐하는 순간, 문재인 후보와의 세력 대결을 벌이는 순간, 새 정치는 거품으로 꺼진다. 궤도를 이탈한 기차가 전복되고 원칙을 잃은 광폭주행이 사고만 치는 것처럼 새 정치의 탈선은 거기가 곧 종점이다. 광야의 정치와 정당 정치가 깨끗한 한판 승부를 벌이기 바란다. 더 바랄 게 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 한겨레신문이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한겨레신문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다른 정당 정치인들처럼 경쟁 정당에서 현직 의원을 빼오고 협력적 연대가 아닌 경쟁적 연대로 이렇게 단일화 과정을 가는 것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오히려 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가진 강점은 기존 정치인들이 가진 형태가 아닌 정말 자신 홀로 아무런 미천 없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소속의 송호창 의원을 자신의 캠프로 빼오는 행위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행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전처럼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광야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겨레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후보 캠프 쪽으로 옮겨간 송호창 의원은 비판하고 있지만요. 그런 송호창 의원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빼온 안철수 후보에게는 아직까지도 애정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델리 기사인데요. 안철수 뻐꾸기쇼 2막 문재인 박살난다. 안철수 캠프는 탈영병 집합소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지극히 뉴데일리적인 칼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가증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정치개혁이 정권교체보다 상위 개념이라고까지 말하며 정치판을 확 뒤집어 엎고 갈아엎을 듯 혁명군 흉내내던 안철수. 그의 대선 캠프의 간판 인물로 내세우는 면면을 보니 하나같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모태를 배신하고 몰려드는 탈영병, 도망자 일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좀 짜증나는 문장들인데요. 문장 끝에 그 조사인 이다를 갖다가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장 자체가 혼자 중얼거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런 중얼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안철수 후보를 매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송호창이 안철수와 역시 탈영병인 박선숙, 김성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는 말은 표리부동의 극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게 맡기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낡은 세력이라고 규정. 이런 철새, 이런 탈영병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치를 환멸하면서 자라는 것. 한마디로 뉴데일리는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 쪽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기존의 철새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야말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낡은 정치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뉴데일리는 송호창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캠프의 다른 사람도 역시 철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식도 지난번 총선 전 자신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뭐라고? 정치개혁이 안 돼서 탈당한다? 박근혜는 김성식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딴 인물까지 공천하지 않고 지원했는데 안철수 캠프로 직행. 박선숙은 더 말할 것 없이 김근태와 함께 김대중 캠프에 들어가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을 지내고 노무현 정권 땐 환경부 차관 지내고 지난번 총선 땐 사무총장 맡아 총선 진두지휘. 김대중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며 중앙당사에 DJ 노의 영정을 걸어놓고 있는 민주당을 버리고 안철수 캠프로 이게 김대중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 라고 하면서요, 이제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숙 전 민주당 사무총장을 갖다가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송호창 의원도 그렇고 김성식 전 의원도 그렇고 박선숙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모두 철새라는 거죠. 그러면서 뉴데일리는 예언을 하는데요. 장담하건대 안철수는 박선숙, 김성식을 중간거래상으로 내세워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빼오기를 할 것. 왜? 국회의원이 없어야 깨끗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는데 효과적일 줄 알았지만 막상 대선에 뛰어들고 보니 공약 하나 발표해도 국회의원 한 명도 없으면서 무슨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비판에 부딪히게 되자 금배지 숫자를 늘리려밖에. 더 큰 이유가 있다. 안철수가 대선 출마 선언만 하면 문재인을 일거에 꺾게 되고 민주당에서 탈영 러시가 이뤄지면서 마침내 민주당이 붕괴되고 그래서 손도 대지 않고 민주당을 흡수 통합해 민주당이라는 둥지를 날로 인수하는 뻐꾸기 전략이 먹힐 줄 알았는데 이게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초조해진 것.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둥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예 무너뜨리려는 제2단계 뻐꾸기 전략으로 돌아서서 박선숙을 끌어들인 것. 민주당으로부터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송호창을 빼온 것은 박원순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한 인질극이라면서 이제 한편의 소설을 썼는데요. 정말 좀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유치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자신이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민주당이 저절로 알아서 붕괴해서 자신의 발 아래로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과연? 유치원생도 이런 생각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역시 뉴데일리는 뉴데일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네요. 뉴데일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보 마이너인 뷰스앤뉴스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국 교수, 송호창, 민주당 안에서 연골고리 하라고 했는데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9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원회장으로 있는 송호창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로 합류하겠다고 고민을 얘기하길래 민주당 지역구 공천을 받고 당선된 현역 의원이므로 당 안에서 정치 당 혁신 운동을 벌이고 안철수 캠프와 연결고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이라며 조국 교수는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기는 걸 갖다가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교수는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캠프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뷰스앤뉴스는 조국 교수의 말을 빌어서 우회적으로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긴 행위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갔기 때문에 내일신문이나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 기존의 협력적 연대가 사라지고 경쟁적 연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뷰스앤뉴스는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을 갖다 소개하는데요.
송호창 의원의 안철수 후보 캠프 합류는 이미 예견된 것인데 송호창 의원 개인을 위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단일화되면 어차피 민주당에 복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전략의 최대치는 여야에서 괜찮은 의원을 모아 정계 개편까지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안철수 후보 캠프가 전략적인 최대치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에서 괜찮은 의원을 갖다가 몇 명 빼와서 정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뉴데일리에서 말했던 주장과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송호창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이 또다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 쪽으로 갈까봐 지금 민주당이 매우 안철수 후보 캠프 쪽을 갖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실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캠프 사이에 냉기가 더 강하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의 기사까지 다양한 언론들의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송호창 의원의 민주당 탈당 사건은 보기 드물게 보수와 진보가 말하는 논조의 외연적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입을 모아 꺼낸 말은 이렇게 현역 의원을 빼가는 것이 새로운 정치냐며 안철수 후보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외연적 의미는 같지만 그 내연적 의미는 정반대인 상황인데요. 보수의 경우에는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후보 캠프로 간 게 결국 안철수 후보가 말한 새로운 정치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 자체가 결코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진 그런 기사인 것이고요. 반면 진보 언론의 경우에는 진보의 정체성은 엄정한 도덕적 잣대와 함께 신뢰가 기반되는 것인데 자신이 내뱉었던 말과 다른 행동을 한 송호창 의원의 행동과 이런 송호창 의원을 웃으면서 받아들인 안철수 후보의 행동이 진보의 정체성인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염려하고 있는 마음을 담아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기사의 내용은 같지만은 그 기사 안에 담긴 마음이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보수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든 더 깎아내리려는 거고 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게 당신이 가진 진정성은 그게 아닌데 왜 당신이 가진 진정성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공약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전향적인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계속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공약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근혜 후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뱉어도 그 말이 다 거짓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기반하지 않는 정치인이 하는 말은 모두 공허한 부도수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이번 민주당 탈당으로 인해 자신이 불과 20여일 전에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에서 했던 말을 어기면서 그동안 쌓았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철수 후보 측도 자신들이 말하던 새로운 정치의 의미를 일부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말처럼 안철수 후보는 정치 세력 싸움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말한 새로운 정치는 경쟁적인 세력 싸움으로 승리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부디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이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름다운 사면패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인간 노무현에 대한 신뢰감을 주었죠. 지역 감정을 극복해보겠다며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려울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패배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선거에 도전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연거푸 패배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패배는 결국 커다란 승리를 잉태했죠. 지금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님께 바라는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었던 그런 바보 노무현의 정신이 아닐까요?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 둘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어느 한 명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경쟁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일화를 이룬 뒤에 둘 중에 한 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통령이 되는 걸 바라는 게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안철수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까지 서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부디 국민의 바람에 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일화를 위해 상대에게 한 발짝 먼저 다가서서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안철수 후보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안철수 후보님께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이니까요.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